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우예진입니다. 오늘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외신을 가지고 브리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배당주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배당주가 아니고 한국인이라면 이 종목 매수해? 말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법한 그런 종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기사를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볼게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죠. 제가 기사를 한번 쭉 브리핑을 해보기 전에 썰을 하나 좀 풀어볼까 해요. 제가 아주 정말 정말 잘 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테슬라를 한 3년 정도 보유를 했었거든요. 테슬라가 한참 주가가 정말 바닥을 맴돈다 싶을 정도로 엄청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테슬라를 매도하지 않고 갖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진짜 테슬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고민만 하다가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작년 말쯤에 테슬라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머스크랑 트럼프랑 엄청나게 가까워졌어요. 라는 기사가 나오고 이 머스크의 이슈로 테슬라의 주가가 확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300달러를 돌파하기 전에 야금야금 매도를 해왔었는데 290달러 언저리쯤에서 전량 매도 체결을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300달러를 뚫은 거예요, 테슬라가. 얘가 아주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막 엄청 아쉬워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저도 정말 덩달아 아쉽고 막 안타깝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테슬라에 눈독을 좀 들이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워낙 요즘에 모멘텀이 많잖아요. 하지만 지금 너무나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이 테슬라의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기술주 강세 속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8% 뛰면서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요. 중국 내에서 신형 모델이 인기를 끈 것과 대형 투자은행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자 주가가 상승 탄력을 크게 받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자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뛰자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2차 전지주 잘 갔다는 말 되게 오랜만에 듣지 않으세요? 전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거든요. 테슬라 덕분에 우리 증시에서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에코프로 BM 모두 다 올랐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요, 여러분 16일자 기사예요. 이 기사를 통해서 보면 2차 전지 주주분들 요즘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요즘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차 기업이 있다라고 해요. 테슬라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냐 한번 봤더니 바로 중국의 비아디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터줏대감이었던 테슬라도 비아디 때문에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대요.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테슬라가 비아디를 이겼다라고 해요. 하지만 비아디의 경우 전기차 캐즘 현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 판매량에서 결국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질렀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비아디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도이체방크는 올해 비아디가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비아디가 그저 그런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시장 전체를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공룡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테슬라가 더 이상 전기차 제조 업체로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테슬라가 워낙 뭐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이 다양한 분야로 넓혀가고 있는데 하지만 전기차 판매량만 놓고 보자면 비아디가 테슬라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 비아디가 매수할 만한 종목인 건가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지금 바로 외신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모틀리 풀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The best Warren Buffett stocks to buy with $1,000 right now 라는 기사인데 지금 당장 $1,000로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워런 버핏 주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워런 버핏 할아버지 다들 알고 계시죠?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분입니다.
작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 워렌 버핏이 현금으로만 449조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건 뭐 거의 감도 안 잡히는 액수의 현금인 건데 어쨌든 세계적인 부호인 이분의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하단에 키포인트 보시면 종목명이 나와 있습니다. 살짝 보면 코카콜라, 애플, 비아디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네요. 저는 비아디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기사에서는 어떻게 포문을 열고 있는지 서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1000달러 어떻게 쓰면 좋을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just poach a pick or two or several from one of the world's best known and most proven stock pickers.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검증된 투자자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의 주식을 따라 사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종목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사를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비아디입니다. 원래 이 기사에서는요. 비아디를 세 번째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서 lastly라고 먼저 나와 있는데 저는 앞서서 테슬라와 비아디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The electric vehicle company has been outselling industry leader Tesla from time to time since late 2023. 이 전기 자동차 회사는 그러니까 비아디는 2023년 말부터 업계 선두주자인 테슬라를 때때로 앞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아디가 다른 제품도 생산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저렴한 전기차나 관련 제품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it's also one of a small handful of foreign stocks that the typically pro-USA Buffett likes and the only Chinese stock among Berkshire's current holdings.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친미 성향의 버핏이 좋아하는 소수의 외국 주식 중 하나이고요. 버크셔의 현재 보유 주식 중 유일한 중국 주식이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비아디가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길래 워런 버핏이 보유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past and projected growth. 그러니까 비아디의 과거나 예상 성장률을 고려할 때 이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not necessarily surprising.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해요. 글로벌 경제가 무기력한 상황에서도 2024년 한 해 동안 이 회사의 매출은 24%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매출이 24% 성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아디가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 테슬라를 앞지를 만큼 이 비아디의 성장이 엄청나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This pace of growth could persist for a long, long while too. 이러한 성장 속도는요,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대요. Although US consumers' euphoria regarding EVs is cooling, 미국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유포리아, 그러니까 극도의 만족감, 또 이런 선호도가 식고는 있지만 actual global demand is still growing and is likely to continue doing so. 실제 전기차의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요. Total worldwide sales of EVs are gonna nearly double their current levels by 2027, reaching 30 million units. 2027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현재의 2배에 가까운 3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고요. 이는 2040년 연간 판매량이 7,3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해요. 와, 전기차 수요가 이렇게나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안에서 비아디의 성장이 앞으로 얼만큼 더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비아디가 장외 주식이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기사가 이런 말을 남기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100 billion dollars, 10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외 주식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네요. 사실 이거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판단하실 몫인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은 강조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비아디가 전기차 판매량에 있어서는 이제는 테슬라를 앞질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된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관심을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테슬라와 함께 워런 버핏이 보유한 비아디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비아디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워런 버핏이 보유한 찐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식 어떤 종목이냐라고 봤더니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네, 버핏이 흔히 추천한 종목이라 거의 클리셰가 된 그런 종목인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종목을 그렇게 추천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This beverage behemoth always has something to sell regardless of customers' ever-changing taste. 바로 소비자의 끊임없이 변하는 취향에 상관없이 항상 판매할 수 있는 음료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코카콜라의 주가가 항상 좋았냐? 당연히 아니겠죠. Coke shares have fallen 16% from their early September. 작년 9월 초 고점 대비해서요, 16% 하락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fell even more during the 3-month stretch. 3개월 동안 더 감소했다고 합니다. 음, 여기까지 보면 사실 코카콜라 괜찮나 싶기도 한데 좀 더 이어서 볼게요. 반전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하지만 코카콜라는 시대를 초월한 비즈니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주식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주식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라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워런 버핏 장기 투자자잖아요. Buffett has certainly done so anyway. 어쨌든 버핏이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1998년 말부터 현재까지 4억 주를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 이후로 주식의 가치가 거의 2배로 증가를 했고요. The dividend has more than tripled during this time. 배당금은 이 기간 동안 3배나 증가해서 62년 연속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1998년 말부터 주식을 사 모았다라고 하니까 수익과 배당금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이 많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기사에서는 워런 버핏의 보유 주식 중에 몇 가지를 추천하고 있는 거니까 장기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면 투자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도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신 종목입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Just as much as Coca-Cola, Apple is frequently suggested Buff and Pick. 코카콜라만큼이나 애플도 버핏이 정말 자주 추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봤더니 애플은 명성이 높은 one of those timeless stalwarts, 영원한 강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That's not necessarily been easy to believe late. 근데 최근에는 이게 믿기 쉽진 않다라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애플의 매출이요. 2022년 중반 이후로 정체됐다고 해요. 주력 제품인 아이폰의 매출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한번 다음 슬라이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Buffett and his lieutenants have also been paring back the size of Berkshire's stake in Apple of late. 버핏과 그의 측근들은요, 최근 버크셔의 애플 지분 규모를 축소하고 있고요. Shedding roughly 600 million shares just since last year. 작년 초부터 약 6억 주를 처분했다라고 합니다. 애플의 비중을 축소했다면 이 주식을 추천할 만한지 약간의 의문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가 이 종목을 소개한 이유가 있겠죠. 하단을 보도록 할게요. 버크셔가 보유한 700억 달러 규모의 애플 지분은요. Still its single biggest position. 여전히 단일 최대 지분이라고 해요. 애플은 상당한 장기적 성장의 정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작년 말에 애플은 AI 기반의 툴을 출시했습니다. 챗GPT나 알파벳의 제미나이 같은 이런 플랫폼이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인데요. Apple is also developing a processor chip that could power its own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 애플은요, 자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세서 칩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It's not exactly clear where or what Apple's place in the ever-changing AI arena is. 끊임없이 변화하는 AI 분야에서 애플의 위치가 어디인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But 하지만 2028년부터 전 세계 AI 플랫폼 시장이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애플의 성장세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자면 애플의 성장세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에 대한 내용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살펴보고 나니까 뭐 워낙에 유명한 종목들이고 앞으로의 성장세도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포인트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기준이 있으실 텐데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셨을지 많이들 궁금합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듣기 전에 저의 원픽 종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제 눈에 가장 띄었던 종목은요. 바로 네, 저는 비아디가 눈에 띄더라고요. 왜 비아디냐면 우선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심상치 않다라는 점과 테슬라를 이겼다는 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관한 내용을 잭스의 기사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스의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전기차의 성장 스토리라면서 2024년 하이라이트, 2025년 아웃룩 전망이라는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전기차 판매량 감소나 전기 모빌리티 시장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또 많은 제조업체가 관련된 계획을 축소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예상만큼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꽤 잘 풀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China leads 2024 EV sales growth. 그러니까 중국이 2024년 전기차 판매 성장을 주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요, 중국에서 전기차가 1,100만 대가 판매되면서 40%의 판매 증가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이러한 성공은 뭐 정부의 인센티브나 뭐 보상 판매 프로그램, 또 BYD와 같은 중국 내 제조업체의 인상적인 제품 제공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요. 비아디가 40개 이상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 판매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비아디가 이제는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밝히고 있는데 2024년 4분기에요. 비아디가 전 세계적으로 약 59만 5천 대의 전기차를 인도하면서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인 49만 6천 대를 앞질렀다라고 해요. 그냥 앞지른 정도가 아니죠, 사실. 엄청나게 많이 앞지른 정도인데 지금 기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테슬라 이제 비아디한테 밀렸어요. 이제 비아디가 테슬라 위에요. 한 수 위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전기차 시장하면 딱 떠오른 게 테슬라였잖아요. 이제는 이게 조금 희미해지고 비아디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래서 비아디의 조금 더 매력 포인트가 컸던 것 같은데 다음 또 한번 봐볼게요. Tesla did manage to hold onto its lead in full year deliveries for 2024. However, the company is facing increased competition in China. 테슬라가 2024년 연간 인도량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해요. 중국의 전기차 데이터 트래커에 따르면요. 이 테슬라의 모델 Y가 2024년 중국에서 48만 대 이상 판매되면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기록이 됐었다고 해요.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샤오미와 같은 경쟁사로부터 시장의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서 모델 Y를 중국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이 출시 첫날에 5만 대의 사전 주문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요. 비아디와 같은 현지 브랜드가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중국 내에서 시장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판매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워낙에 중국 내에서 비아디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테슬라의 1위 자리가 위태로운 건 당연하고요. 중국 내에서도 이제 비아디의 조금 더 입지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비아디란 종목 중국 주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 종목 좀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원픽 종목도 궁금합니다. 제가 앞서서 지금 외신도 살펴봤고 국내 기사도 봤지만 비아디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테슬라 들어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테슬라의 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0달러 넘었거든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증권사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어디에서도 되게 강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디에서는 70% 이상 폭락할 거다. 라면서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테슬라의 대체 종목을 좀 보고 계시다면 비아디도 한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봐 드렸던 세 가지 종목 중에는 비아디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원픽 종목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나 궁금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셨어요? 저랑 똑같이 비아디였을지 아니면 코카콜라나 애플 같은 그 나머지 두 종목이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의 이런 원픽 종목, 그러니까 비아디에 대한 저의 의견은 단순한 참고용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투자 판단에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세세한 부분은 여러분들과 저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서 또 저희 서울경제TV 내 프로그램 참고해 주시면서 '어떤 종목이 나에게 좀 잘 맞겠구나.'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배당주를 늘 계속 해오다가 좀 색다르게 한번 포맷을 바꿔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마도 배당주를 기다리신 분들은 조금 아쉽지도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배당주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올지 아니면 오늘처럼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을 가지고 올지는 아직은 미정이라서 다음 주에 어떤 콘텐츠일진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주 주제 정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